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아픈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은 왜 멀쩡한지, 어쩌다 생긴 통증이 왜 고질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평생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몸 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통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기 똑같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공을 차면 어김없이 아파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한 달을 쉬어보기도 했지만 괜찮아지면 다시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걷기 힘들 정도로 연골이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증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는 다시 무릎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통증을 내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푹 쉬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일 2주의 올바른 휴식과 재활치료 후 그는 다시 건강하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한 명은 고질병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통증의 첫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운동 후 찾아오는 모든 근육통에 병원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충분히 쉬었을 때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 휴식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쉬면 괜찮았다가 다시 운동하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2부 내 몸이 보내는 소리, 무릎 건강자가 진단법 병원에 가기 전 우리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무릎의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나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살짝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은 관절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다리가 오자 형태로 휘는 것 역시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낮에 활동하고 난 후 밤에 무릎이 아리거나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잘 때 양 무릎이 맞닿는 것이 아파서 베개를 끼워야만 잠들 수 있다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순히 뚝 하고 나는 소리는 관절 내 압력 변화로 인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을 구기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끄러웠던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서로 긁히면서 나는 마찰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귀로는 들리지 않던 내 무릎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마찰음이 녹음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무릎을 아껴주고 관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부. 무릎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둥, 뼈, 연골, 그리고 근육. 우리 무릎은 크게 뼈, 연골, 근육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입니다.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연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스펀지처럼 압력을 받았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즉,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적당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연골은 오히려 굶주려 약해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기둥은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에어백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허벅지를 내려다보세요.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확실히 두껍습니까? 만약 종아리가 더 굵거나 둘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신은 무릎 통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만 맹신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줄자로 무릎뼈 위쪽 10cm 지점의 둘레를 재어보세요. 양쪽 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근육이 약한 쪽에 무릎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4부. 현대인의 숙명, 거북목과 허리 통증. 이제 시선을 위로 돌려 목과 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엔 스마트폰, 직장에선 컴퓨터,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 우리의 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4-5kg, 볼링공 하나와 비슷합니다. 이 볼링공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땐 괜찮지만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뒷목 근육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12kg, 30도를 숙이면 18kg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닳고 심하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벽에 기대서 보십시오. 머리 뒤, 등,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양팔을 더벨유자 모양으로 만들어 날개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하는 천사 날개 운동을 반복해보세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뭉쳤던 어깨 근육이 풀리며 목과 허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육연금. 우리 주변에서 70대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관리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해외여행을 즐기지만
어떤 분은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던 80대 아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을 뿐 운동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분께 겁을 주면서도 희망을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딱 6개월만 운동하시면 따님들 도움 없이 혼자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버님은 정말 6개월 후 자신의 두 발로 꼿꼿이 걸어와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에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나이에 라는 핑계는 접어두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운동 습관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며 주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입니다. 운동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며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닥에 누워 수건을 무릎 뒤에 받치고 5초간 지그시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근육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유익한 지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아픈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은 왜 멀쩡한지, 어쩌다 생긴 통증이 왜 고질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평생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몸 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통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기 똑같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공을 차면 어김없이 아파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한 달을 쉬어보기도 했지만 괜찮아지면 다시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걷기 힘들 정도로 연골이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증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는 다시 무릎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통증을 내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푹 쉬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일 2주의 올바른 휴식과 재활치료 후
그는 다시 건강하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한 명은 고질병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통증의 첫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운동 후 찾아오는 모든 근육통에 병원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충분히 쉬었을 때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 휴식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쉬면 괜찮았다가 다시 운동하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2부 내 몸이 보내는 소리. 무릎 건강자가 진단법 병원에 가기 전 우리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무릎의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나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살짝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은 관절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다리가 오자 형태로 휘는 것 역시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낮에 활동하고 난 후 밤에 무릎이 아리거나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잘 때 양무릎이 맞닿는 것이 아파서 베개를 끼워야만 잠들 수 있다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순히 뚝 하고 나는 소리는 관절 내 압력 변화로 인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을 구기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끄러웠던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서로 긁히면서 나는 마찰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귀로는 들리지 않던 내 무릎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마찰음이 녹음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무릎을 아껴주고 관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부 무릎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둥, 뼈, 연골, 그리고 근육. 우리 무릎은 크게 뼈, 연골, 근육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입니다.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연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스펀지처럼 압력을 받았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즉,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적당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연골은 오히려 굶주려 약해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기둥은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에어백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허벅지를 내려다보세요.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확실히 두껍습니까? 만약 종아리가 더 굵거나 둘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신은 무릎 통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만 맹신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줄자로 무릎뼈 위쪽 10cm 지점의 둘레를 재어보세요. 양쪽 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근육이 약한 쪽에 무릎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4부 현대인의 숙명, 거북목과 허리 통증. 이제 시선을 위로 돌려 목과 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엔 스마트폰, 직장에선 컴퓨터,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 우리의 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4-5kg, 볼링공 하나와 비슷합니다. 이 볼링공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땐 괜찮지만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뒷목 근육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12kg, 30도를 숙이면 18kg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닳고 심하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벽에 기대서 보십시오. 머리 뒤, 등,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양팔을 더벨유자 모양으로 만들어 날개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하는 천사 날개 운동을 반복해보세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뭉쳤던 어깨 근육이 풀리며 목과 허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육연금. 우리 주변에서 70대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관리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해외여행을 즐기지만 어떤 분은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던 80대 아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을 뿐 운동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분께 겁을 주면서도 희망을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딱 6개월만 운동하시면 따님들 도움 없이 혼자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버님은 정말 6개월 후 자신의 두 발로 꼿꼿이 걸어와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에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나이에 라는 핑계는 접어두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운동 습관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며 주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입니다. 운동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며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닥에 누워 수건을 무릎 뒤에 받치고 5초간 지그시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근육 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유익한 지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아픈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은 왜 멀쩡한지, 어쩌다 생긴 통증이 왜 고질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평생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몸 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통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기 똑같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공을 차면 어김없이 아파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한 달을 쉬어보기도 했지만 괜찮아지면 다시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걷기 힘들 정도로 연골이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증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는 다시 무릎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통증을 내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푹 쉬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일 2주의 올바른 휴식과 재활치료 후 그는 다시 건강하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한 명은 고질병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통증의 첫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운동 후 찾아오는 모든 근육통에 병원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충분히 쉬었을 때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 휴식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쉬면 괜찮았다가 다시 운동하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2부 내 몸이 보내는 소리, 무릎 건강자가 진단법 병원에 가기 전 우리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무릎의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나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살짝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은 관절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다리가 오자 형태로 휘는 것 역시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낮에 활동하고 난 후 밤에 무릎이 아리거나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잘 때 양 무릎이 맞닿는 것이 아파서 베개를 끼워야만 잠들 수 있다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순히 뚝 하고 나는 소리는 관절 내 압력 변화로 인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을 구기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끄러웠던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서로 긁히면서 나는 마찰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귀로는 들리지 않던 내 무릎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마찰음이 녹음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무릎을 아껴주고 관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부. 무릎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둥, 뼈, 연골, 그리고 근육. 우리 무릎은 크게 뼈, 연골, 근육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입니다.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연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스펀지처럼 압력을 받았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즉,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적당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연골은 오히려 굶주려 약해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기둥은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에어백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허벅지를 내려다보세요.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확실히 두껍습니까? 만약 종아리가 더 굵거나 둘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신은 무릎 통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만 맹신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줄자로 무릎뼈 위쪽 10cm 지점의 둘레를 재어보세요. 양쪽 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근육이 약한 쪽에 무릎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4부. 현대인의 숙명, 거북목과 허리 통증. 이제 시선을 위로 돌려 목과 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엔 스마트폰, 직장에선 컴퓨터,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 우리의 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4-5kg, 볼링공 하나와 비슷합니다. 이 볼링공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땐 괜찮지만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뒷목 근육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12kg, 30도를 숙이면 18kg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닳고 심하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벽에 기대서 보십시오. 머리 뒤, 등,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양팔을 더벨유자 모양으로 만들어 날갯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하는 천사 날개 운동을 반복해보세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뭉쳤던 어깨 근육이 풀리며 목과 허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육연금. 우리 주변에서 70대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관리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해외여행을 즐기지만 어떤 분은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던 80대 아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을 뿐 운동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분께 겁을 주면서도 희망을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딱 6개월만 운동하시면 따님들 도움 없이 혼자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버님은 정말 6개월 후 자신의 두 발로 꼿꼿이 걸어와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에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나이에 라는 핑계는 접어두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운동 습관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며 주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입니다. 운동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며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닥에 누워 수건을 무릎 뒤에 받치고 5초간 지그시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근육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유익한 지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아픈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은 왜 멀쩡한지, 어쩌다 생긴 통증이 왜 고질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평생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몸 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통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기 똑같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공을 차면 어김없이 아파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한 달을 쉬어보기도 했지만 괜찮아지면 다시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걷기 힘들 정도로 연골이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증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는 다시 무릎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통증을 내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푹 쉬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일 2주의 올바른 휴식과 재활치료 후 그는 다시 건강하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한 명은 고질병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통증의 첫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운동 후 찾아오는 모든 근육통에 병원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충분히 쉬었을 때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 휴식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쉬면 괜찮았다가 다시 운동하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2부 내 몸이 보내는 소리. 무릎 건강자가 진단법 병원에 가기 전 우리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무릎의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나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살짝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은 관절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다리가 오자 형태로 휘는 것 역시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낮에 활동하고 난 후 밤에 무릎이 아리거나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잘 때 양무릎이 맞닿는 것이 아파서 베개를 끼워야만 잠들 수 있다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순히 뚝 하고 나는 소리는 관절 내 압력 변화로 인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을 구기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끄러웠던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서로 긁히면서 나는 마찰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귀로는 들리지 않던 내 무릎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마찰음이 녹음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무릎을 아껴주고 관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부 무릎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둥, 뼈, 연골, 그리고 근육. 우리 무릎은 크게 뼈, 연골, 근육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입니다.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연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스펀지처럼 압력을 받았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즉,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적당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연골은 오히려 굶주려 약해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에어백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허벅지를 내려다보세요.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확실히 두껍습니까? 만약 종아리가 더 굵거나 둘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신은 무릎 통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만 맹신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줄자로 무릎뼈 위쪽 10cm 지점의 둘레를 재어보세요. 양쪽 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근육이 약한 쪽에 무릎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4부 현대인의 숙명, 거북목과 허리 통증. 이제 시선을 위로 돌려 목과 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엔 스마트폰, 직장에선 컴퓨터,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 우리의 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4-5kg, 볼링공 하나와 비슷합니다. 이 볼링공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땐 괜찮지만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뒷목 근육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12kg, 30도를 숙이면 18kg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닳고 심하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벽에 기대서 보십시오. 머리 뒤, 등,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양팔을 더벨유자 모양으로 만들어 날개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하는 천사 날개 운동을 반복해보세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뭉쳤던 어깨 근육이 풀리며 목과 허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육연금. 우리 주변에서 70대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관리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해외여행을 즐기지만 어떤 분은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던 80대 아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일만 아셨을 뿐 운동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분께 겁을 주면서도 희망을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딱 6개월만 운동하시면 따님들 도움 없이 혼자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버님은 정말 6개월 후 자신의 두 발로 꼿꼿이 걸어와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에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나이에 라는 핑계는 접어두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운동 습관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며 주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입니다. 운동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며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닥에 누워 수건을 무릎 뒤에 받치고 5초간 지그시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근육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유익한 지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아픈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은 왜 멀쩡한지, 어쩌다 생긴 통증이 왜 고질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평생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몸 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통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기 똑같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공을 차면 어김없이 아파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한 달을 쉬어보기도 했지만 괜찮아지면 다시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걷기 힘들 정도로 연골이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증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는 다시 무릎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통증을 내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푹 쉬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일 2주의 올바른 휴식과 재활치료 후 그는 다시 건강하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한 명은 고질병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통증의 첫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운동 후 찾아오는 모든 근육통에 병원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충분히 쉬었을 때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 휴식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쉬면 괜찮았다가 다시 운동하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2부 내 몸이 보내는 소리, 무릎 건강자가 진단법 병원에 가기 전 우리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무릎의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나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살짝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은 관절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다리가 오자 형태로 휘는 것 역시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낮에 활동하고 난 후 밤에 무릎이 아리거나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잘 때 양무릎이 맞닿는 것이 아파서 베개를 끼워야만 잠들 수 있다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순히 뚝 하고 나는 소리는 관절 내 압력 변화로 인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을 구기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끄러웠던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서로 긁히면서 나는 마찰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귀로는 들리지 않던 내 무릎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마찰음이 녹음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무릎을 아껴주고 관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부. 무릎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둥, 뼈, 연골, 그리고 근육. 우리 무릎은 크게 뼈, 연골, 근육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입니다.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연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스펀지처럼 압력을 받았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즉,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적당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연골은 오히려 굶주려 약해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기둥은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에어백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허벅지를 내려다보세요.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확실히 두껍습니까? 만약 종아리가 더 굵거나 둘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신은 무릎 통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만 맹신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줄자로 무릎뼈 위쪽 10cm 지점의 둘레를 재어보세요. 양쪽 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근육이 약한 쪽에 무릎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4부. 현대인의 숙명, 거북목과 허리 통증. 이제 시선을 위로 돌려 목과 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엔 스마트폰, 직장에선 컴퓨터,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 우리의 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4-5kg, 볼링공 하나와 비슷합니다. 이 볼링공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땐 괜찮지만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뒷목 근육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12kg, 30도를 숙이면 18kg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닳고 심하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입니다.